그럼 이제 오늘 벌써 6번째 데일리 리뷰 정리해 봅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문제로 10문제를 선별하여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거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봅시다. 1번 도시관리계획. 지금쯤 오면은 이게 뭐였니? 이러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11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봐봐요. 1번 지문은. 11페이지 그림책의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접한 관할을 포함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 수 있다라고 오른쪽 끝에 보일 거예요. 인접한 관할을 포함, 오른쪽 끝에. 근데 뭐라고 나오죠? 관리 계획의 경우여도 인접한 관할을 포함할 수 있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만이 아니라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도 인접한 관할의 전부를 포함해서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건 관리 계획이건 이거는 전부 또는 일부죠.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지구 단위 계획 그것만 일부여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전부 또는 일부라 봐도 무리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두 번째입니다. 13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봐보세요. 13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관리 계획을 만들 때 기초조사하고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 평가, 제2취약성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나오죠? 해당 도시계획설의 결정을 해제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해당 도시계획설 결정을 해제한다면 이건 뭐다? 사업을 할 마음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기초조사 환토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업할 것도 아닌데 기초조사 환토제를 왜 합니까? 그래서 13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해당 도시계획서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는 기환토제 필요 없다고 써져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13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계획의 상세 정도, 기반시설 종류 등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위반해야 한다고 했고 조속한 위반을 요한다고 한다면 함께 위반할 수 있다고 했죠. 조속한 나오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개발계획 만들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답은 나왔고 4번 12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주민이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한다고 나와요. 12페이지 왼쪽 밑에 그럼 뭐였어요?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이거였잖아. 그 중에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게 맞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다? 3분의 2가 되겠지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아직까지도 동의자 수가 얼마인지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 공고되면 얘기할 거니까 입지 규제는 일단은 동의가 안 나와 있고 기반시설 5분의 4, 지산대는 뭐다? 3분의 2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 12페이지 왼쪽 밑에. 요번에 관리계획의 위반 제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좀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몇 페이지 밑에 있다고요? 12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내용에서 답은 2번이었고요. 2번 문제 봅시다.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19페이지 용도구역 맞습니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수시도 입이다. 봐, 그거 기억나잖아. 벌써 배운 지가 언젠데 이게. 그치? 한 달 됐지. 뭐라고요? 제수시도 입이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틀린 게 뭐냐고 나와 있는 거예요. 19페이지 왼쪽에 보면.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동그라미 치면서 포인트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그거 아세요? 개발제한구역인데 국장이 도시 기본계획으로 환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투루 읽으시면 안 돼. 조금만 에러가 나면 삑살이야. 그렇죠? 똑바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이 정하는데 행위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요. 19페이지 왼쪽 중간에 있으면 시가화조정구역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으로 하는 게 시가화조정구역이에요. 다른 용도구역은 기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뭐다?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에 필요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시도지사 지정이 맞아요. 그렇죠?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때만 국장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부분의 행위 제한은 이건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뭐야 이거? 별표 24의 행위에 한정해서 허가받아 개발행위 하는 건 이건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19페이지 왼쪽에 중간에 써 있고요. 19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내용 봐도 그림에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내에서의 도시계획 사업은 불가피 요청 인정 시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별표 24에 정해진 것에 한정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5번 문제에 대한 부분도 보면 요것도 개정된 거죠. 20페이지 봐봐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대상이 나와요. 20페이지에 왼쪽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대상이 있는데 1, 2, 3, 4, 5에다가 6번이 있고 6번에 제가 기흥, 니은, 디귿이 신설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그렇죠? 거기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정할 수 있다고 이거죠.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이 아까 질문했던데 그러면 기출문제집에 이거 안 된다고 나온 문제 있잖아. 그거는 고쳐야 되겠지. 지금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은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에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동안 풀었던 기출문제집이나 다른 문제집에서 이거 안 된다고 나오면 고치셔야 돼. 개정된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걸 다시 끌어다 볼 수는 없잖아, 지금 우리가. 내 말 뜻 이해되겠죠?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답은 4번. 2번도 아주 중요해요. 3번 문제 봅시다. 공동구는 26페이지입니다. 어디? 26페이지. 공동구. 봅니다. 일단 공동구는 뭐 워낙 중요해요.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동구가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요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꽈락 탈출할 때도 공동구는 꼭 집어넣을 거예요.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봐줘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일단 공동구의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라고 나오는데 26페이지 왼쪽에 우리 공동 기반시설 종류를 보면 교공유공 방보안이라고 나와요. 그 중에서 공동구는 어디 있냐면 방제시설이 아니라 유통공급시설. 방제시설이 아니라 유통공급시설에 공동구가 들어가 있고요. 꼭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야죠. 공동구는 계획하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지하에 묻혀 있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200만을 초과한다는 말만 보고 아싸, 뭐가 아싸야, 아싸는. 뭐라고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누가? 도정택 경공청. 도정택 경공청에 대한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대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란 말은 없어요. 그렇죠? 도정택 경공청의 시행자 아니야.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이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200만 초과한다는 말만 보고 뺏기면 안 됩니다. 알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 봅니다. 그러면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도 수용할 수 없다.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널어놓으란 얘기예요? 뭐고요? 공동구 협의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가스관, 하수도관은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제가 4번, 5번에 대해서 26페이지 오른쪽에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다. 비용. 비용에 대한 걸 물어볼 땐 관리 비용인지 설치 비용인지 잘 봐라. 그렇죠? 그럼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이렇게 공동구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다면 공동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은 전기선이었고 이만큼은 가스관이었고 이만큼은 수도배관이었다고 한다면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납부하는 거예요.
점용 면적에 비례해서 관리 비용이니까. 아니 아파트 관리비도 우리가 내가 넓은 평수 사면 많은 관리비 내는 거고 작은 평수 사면 작은 관리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구에 대한 부분에 관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는 거지. 그러고요.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26 오른쪽 중간 끝에 써 있죠. 관리 비용은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는 거고 또 공동구의 뭐는 설치 비용은 관리 비용 말고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하죠. 그러고요. 설치 비용은 누가?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한다. 시작.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한다. 꼭 관리 비용인지 설치 비용인지를 구분을 하고 지문을 봐야 돼요. 공동구 요번에 또 나올 거예요. 항상 나오는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그 정도. 그러면 4번 봅시다. 4번은 41페이지 왼쪽에 봅니다.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조합입니다. 41페이지 왼쪽에 보면 도시개발조합. 시작. 도시개발조합.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을 만들 때는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을 물어본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어떻게 해야 동의가 쉬울까라는 걸 떠올리면 돼요.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동의가 쉬울까? 이걸 떠올리면 쉽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지를 포함해야지 동의가 쉬워집니다. 시작. 국공유지를 포함. 제외가 아니죠. 그 다음에 토지를 공유했다면 한 명으로 보지만 거기 왼쪽에 위에 토지를 공유했다면 한 명으로 보지만 집합 건물이면 한 명이 아니라 각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41 왼쪽 위에 됐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의 인가의 신청 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러면 후회하게 될 거야. 알았죠?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알았죠?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에 처리할 수 있고 동의자 수 제외. 하지만 조합 설립의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동의를 승계한다고 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기존의 소유자가 동의한 자인데 그자로부터 취득했다면 동의를 또 걔한테 받는 게 아니라 기존 소유자 동의서 기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소유자 바뀔 때마다 계속 동의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지. 답은 몇 번? 1번. 리을번만 옳은 거죠. 모두 고르려 했는데 하나밖에 없네. 이런 뭐라고요? 답은 1번.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 5번 문제. 아까 우리 수업할 때 60페이지 사업시행계획. 뭐라고요? 60페이지의 사업시행계획.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난 요게 요번에 32의 기출이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됐죠? 그러면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주택의 건설계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다?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에만 들어가는 거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정해 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빼주고 나머지 차액 부분의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주택으로 지어가지고 이걸 인수자에 공급해주면 인수자가 뭘로 장기공공임대 같은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과 재건축만. 알겠습니까? 정답은 5번이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이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완화된 용적률의 20에서 50%를 뭐해라? 해당 내용의 국민주택, 규모주택으로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 해당 내용들 이해해 보시고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라 기억이 안 나죠. 5번 답이고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봅니다. 6번입니다. 요거는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사업시행 조치. 우리 문제풀이 할 때도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러면 틀린 거를 고르래요. 그러면 임시거주시설 60페이지 오른쪽 위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일 때. 두 번째 읽어봐요. 임시상가. 상가 나오면 무슨 사업? 재개발이지. 그럼 물어볼게요. 임시상가는 누구를 위한 거죠? 상가?
세입자예요. 소유자가 아니라. 60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게 임시상가 설치의 재개발입니다. 60페이지 오른쪽 밑에. 됐고요. 재건축 사업은 뭐가 됩니까? 매도 청구. 61페이지 오른쪽 위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배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주거지역 등으로 간주하는 것도 60페이지 오른쪽 중간 하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용 방식 등이면 3종 일반 주거로, 한지 방식 등이면 2종 일반 주거로, 개발 제한 구역은 간주하지 않고. 뭐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은 간주하지 않고. 하겠습니까? 그 얘기들 했습니다. 그 얘기들. 나중에 제가 또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간주하는 내용이 있는데, 공공재건축은 제가 나중에 동영 풀 때 이론 총정해서 얘기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 정도만 보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7번은 대수선 문제입니다. 69페이지라고요. 69페이지 왼쪽 밑에 봅시다. 대수선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걸 말한다. 틀린 거라고 나오죠. 일단 봐봐요. 대수선이 되기 위해선 69 왼쪽 밑에 보내기지마 대수선이라고 증설의 대수선이다. 이게 굉장히 밝고 경쾌한 노래인데 우울하네요. 그래서 보내기지마 대수선이라고 뭐요? 증설의 대수선이다. 증설의 채면 개수 몇 개든 간에 그냥 대수선. 하지만 수선 변경이라고 나오게 되면 봐봐. 수선 변경에 대한 부분은 증설해체보다 경미하니까 3개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이 됐을 때가 이게 대수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수선은 증설해체인지 수선 변경인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방주다, 방화벽, 방화구역의 증해수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증해수변, 다가구, 다세대의 증해수변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대수선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틀린 걸 물어봤는데 일단 지붕틀을 수선 변경한대요. 그러면 3개가 나와야 돼요. 수선 변경이니까. 그죠? 69 왼쪽 밑에 보고 있죠? 그리고 증설해체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피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대수선으로 보겠죠. 그 다음에 내력벽이라는 것의 벽면적을 수선 변경한대요. 증설해체가 아니고.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3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지만이 대수선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방화벽을 위한 바닥벽, 시작. 방화벽을 위한 바닥벽에 대한 부분은 증설해체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대수선이고. 그 다음 5번에 외벽의 마감재료라는 것을 서술어에 증설해체한대. 그럼 증설해체면 큰 행위니까 10제곱미터인 3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어도 그냥 대수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설해체인지 수선 변경인지 봐야 돼. 이 외벽의 마감재료도 만약에 수선 변경이라고 나왔으면 30 이상이 돼야 돼요. 하지만 증설해체니까 면적이 30이 안 돼도 대수선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저번에 풀어봤듯이 건축 신고 나올 때도 증설해체냐 수선 변경이냐 달라지기 때문에 증설해체인지 수선 변경인지 주요 구조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셔야 돼요. 알았죠? 건축은 그게 포인트. 답은 3번. 8번입니다. 건축 허가 취소. 시작. 건축 허가 취소. 페이지 73. 오른쪽에 봅시다. 73페이지.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작.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73. 이 부분도 한번 나와줘야 하는데 봐봐요. 일단 건축의 허가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착공이라는 것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요 사이에 몇 년을 줘요? 2년을 주고 안 하면 허가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해 말 거 공장은 3년이니까 제외하고
연장 1년이 있으니까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허가 취소해야 한다를 모두 고르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2년이고요. 착공을 하였는데 완료가 뭐하다면 불가능하다면 그때도 취소하여야 하고, 그리고 봐봐, 허가받고 착공 시한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었으면 원래는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여기서 A라는 건축주가 빚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야. 토지 소유권을. 이게 B한테 경락된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고 A가 착공을 못한다, 착수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도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착공되기 전이어도 2년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하죠? 경공매 등으로 인해서 A가 소유권을 잃게 됐었고 6개월 지나도록 착수를 못하겠다라고 인정된다면 그때도 취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나와야 한다고 제가 몇 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올해마저 안 나온다면 정말 많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러면 기획번. 취소하여야 한다? 기획번. 맞죠? 2년 내 안 했을 때. 공장이면 3년이거든. 잘 봐야 돼, 이거. 공장 제외하니까 2년이야. 그리고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디귿. 착공 신고 전이지만 경매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상실한 때 6개월이 지난 이후지. 3개월이 지난 이후가 아니라 6개월 지난 이후 공사 착수 불가능하다 판단됐을 때. 그러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모두 오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의 3번이 답인 거예요. 기역 니은의 3번. 아셨죠? 아주 괜찮은 문제. 그 다음에 9번도 아주 좋아요. 투기과열지구 97페이지. 봅시다. 97페이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애증의 투기과열지구. 그렇죠? 그 얘기.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 제한 등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도 투기과열지구만 가지고도 개정된 걸로 한 문제가 차고 넘쳐요. 이번 정부에서 하도 개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해봐요. 일단 97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전매 제한이라는 게 보이면서 전매 제한의 원조격인 투기과열지구가 먼저 보일 겁니다. 사실은 전매 제한의 원조가 투기과열지구예요. 나머지 조정대상 지역이니 분양가 제한 등등은 다 나중에 들어온 거거든, 다. 그렇죠?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설명 틀린 거라고 돼 있는데 거기 97 왼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해요. 그리고 주택법에서 심의가 나올 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말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작.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건 조정대상지역이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건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장이 정한다면 97 왼쪽에 시도에게 의견을 들어줘야 하고 시도는 검토 의견을 국장은 검토 의견을 회신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 주택이 많이 지어지면 투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덜 젖을 때 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30% 이상이 감소한 곳에, 그리고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정규 평균 이하인 곳일 때, 이거를 증가했다, 초과했다로 한 두세 번을 속였던 것 같아. 그래서 주택을 많이 안 져야 투기 문제가 생기니까 감소했을 때 정규 평균 이하일 때.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아주 중요한 개정된 부분 뭐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대상이 원래는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을 했거든. 근데 시 전체가 투기가 아니라 동 단위로 투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읍면동 단위로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쓰라고 했었지. 어디다가 97 왼쪽에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새로 나온 책은 써 있을 거고 묶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읍면동 단위의 지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everybody 시군구 읍면동 시작. 그리고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정한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의견에 대해서 검토 의견 회신해 주라고 제가 얘기해 줬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검토 기간이 반기마다로 개정되고 신설됐습니다. 반기마다. 그렇죠? 여기 5번이 답이에요. 반기마다. 원래 투기과열지구는 지금 교재에도 1년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반기마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도 지금은 반기마다 검토한다고 조문이 신설됐고요.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다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지정, 반기마다 검토입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국시도 지정이고 조정대상 지역은 국장만 정합니다. 그거는 구분하셔야 되고 둘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는 다 거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답은 5번. 마지막 10번입니다. 96페이지 봐봅시다. 96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공급질서 교란금지. 요것도 나올 때가 되긴 됐어. 뭐라고요? 공급질서 교란금지. 어디? 우리 96페이지 오른쪽에. 그러면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된다. 시작.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된다. 일단 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와 행위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왜 규제한다?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증서 지위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택을 얻을 수 없는 증서라면 규제할 필요가 없죠. 그럼 봐봐. 요 중에서 주택을 얻을 수 없는 증서가 뭐지? 도시개발채권, 도시계획설채권. 이건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증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 저축 증서나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지위나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증서가 맞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저축의 증서에 대한 부분은 상속 저당은 되니까 이건 규제사항이 아닙니다. 상속 저당은 되니까 규제사항이 아니지. 남은 건 뭐야? 주택상환사채의 광고. 이게 금지행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고도 규제를 받는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 된다. 그리고 96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지위무효 계약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원래 지위무효 계약 취소 할 수 있다였는데 위반자 걸리면 지위무효 계약 취소 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됐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요번에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뭐하죠? 청약한 사람들 부적격자 돼가지고선 비어있는 집들을 랜덤 돌린 거 아닙니까? 개포 DH자리에서. 그렇죠? 야, 되기만 하면 12억 버는 건데 그거. 아이, 나는 서울 시민이 아니라. 어쨌건 해당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이래서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